자녀 교육, 이거 정말 끝이 없는 숙제 같죠?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천공 스승님의 홍익인간 자녀 교육법, 그 핵심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식 인생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얼마만큼이요? 아마 대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내 모든 걸 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천공 스승님은 정말 단호하게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30%를 넘어가면 당신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깊은 철학을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째, 부모 역할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고요. 둘째, 바로 그 유명한 대자연의 30대 70 법칙. 셋째, 아이 나이대별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넷째, 혹시 우리 애가 좀 하는 분들을 위한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부모님, 당신 인생을 사세요라는 메시지까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 역할 다시 생각하기. 과연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공 스님은 부모의 말을 자식의 줄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부모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엮어내는 그야말로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연결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곧 아이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럼 부모들이 가장 크게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내가 한 20년, 30년 전에 배웠던 지식, 그때의 경험을 지금 아이 미래에 그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은 지금 시대의 주파수에 맞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꾸 옛날 라디오 주파수를 들이대면 그게 아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대자연의 법칙, 30대 70의 법칙입니다. 대자연의 법칙.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아이 인생에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딱 30%까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요? 그건 온전히 아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채워나가야 할 자기 몫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부모의 30%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필요한 걸 뒷바라지 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순간 그게 바로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뜻이죠. 이 법칙이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천공스승님은 0.1mm의 오차도 없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부모가 자기 역할 30%를 넘어서서 10%를 더해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정확히 그 10%만큼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와, 자식을 위해서 더해준 그 희생이 고스란히 부모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이 30대 70 법칙 알겠는데 이걸 아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 나이별 양육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보면요, 이렇게 큰 흐름이 있어요. 먼저 0세에서 3세까지는 그냥 스펀지처럼 모든 걸 100% 흡수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7년 주기로, 그러니까 7살, 14살, 21살. 이때 큰 변화랑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10대는 막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의논하는 시기고요. 마지막으로 20대는 부모가 바로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교정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0세에서 3세.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 아이는요, 그냥 텅 비어있는 고성능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하는 좋은 말, 나쁜 말, 심지어 부부싸움, 말로 안 해도 느껴지는 그 냉랭한 긴장감까지 전부 다 100% 그대로 녹음해버립니다. 사실상 아이의 인성은 이때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제일 힘들다는 10대, 사춘기 자녀가 슬럼프에 빠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일 어려운데 먼저 혹시 내 지난 무관심 때문에 아이가 힘든 건 아닐까? 하고 부모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잔소리, 훈계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친구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의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죠. 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길을 좀 벗어난 것 같은 자녀를 어떻게 지혜롭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천공스승님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부모의 무기입니다. 무기라니 단어가 좀 쎄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가진 경제력이나 집 같은 자원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부모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자식을 바르게 이끌라고 잠시 맡겨놓은 도구라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쓰지 말고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20살이 넘은 자녀가 부모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나쁜 습관도 도무지 고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20대라는 시기가요. 아이가 사회에 나가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부모가 영향력을 써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20대에게는 거래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의 원칙을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돈 달라고 할 때 그냥 돈 주면서 잔소리하는 거, 이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그 나쁜 버릇 고치겠다고 약속하면 아빠가 이걸 도와줄게. 이렇게 명확한 조건을 거는 거죠. 만약에 싫은데요? 한다? 그럼 알겠다. 그럼 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가 진짜 사회의 냉정한 법칙을 배우게 하는 길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는 어떻나요? 자식한테 70%를 다 쏟아붓고 정작 자기 인생은 한 30%밖에 못 살았어요. 그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30%를 쓰고 나머지 70%는 온전히 부모, 바로 당신의 인생을 사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천공 스승님은 부모의 진짜 인생은 50살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정말 뜻깊고 보람있는 삶을 사는 진짜 인생은 바로 50대부터라는 거죠. 이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자식도 독립한다. 부모의 삶이 텅 비어 있으면 자식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자기 70%의 인생을 못 찾고 공허하게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은 그 부모의 빈 마음을 채워주려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부모로서 치러야 할 마지막 졸업시험 같은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이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워낸다. 둘째, 내 역할 30%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셋째, 그 후엔 나 자신을 해방시켜서 나의 70% 인생을 멋지게 산다.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엔 아무 걱정 없이 자식을 헐헐 날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자녀교육법이 말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30%를 빼고 난 나머지 당신의 인생 70%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으로 채워나가실 건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나와 내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